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이렇게 집에서 찍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저번에 일본 다녀오면서 조금 영상을 쉬지 않고 일주일에 그래도 한 개씩은 올리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찍으려고 했는데, 밖에 지금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이렇게 집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집에서 찍게 되었는데 마냥 아무 얘기나 하면서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 산지 벌써 7년 차기도 하고 이전에 뉴질랜드 어학연수 실패한 경험도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어학연수 실패한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100% 주관적인 얘기고요. 반박하시 여러분 말이 다 옳습니다. 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밴쿠버에 온 지는 7년 차 됐고요. 지금 하는 일은 어학원에서 한국 학생들하고 한국 마켓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어학원 근무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2년 그리고 캐나다에서 3년 해서 유학원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어학연수를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연수 실패하는 이유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주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어학연수하고 워킹홀리데이를 오는 이유가 영어 향상 목적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충분한 영어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학원을 이제 다니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한 건데 이게 무슨 헛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어학원을 다녀서 영어가 느는 거라기보다는 어학원은 영어를 좀 더 빨리 늘릴 수 있고 정확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어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영어가 느는 게 아니고 내가 어학원에 가서 영어를 써야 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학연수나 워홀을 오면 당연히 영어가 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영어는 써야 느는데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 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쓸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어학연수나 워홀을 오면 원어민하고 조금 접점이 생기니까 많이 영어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원어민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영어가 늡니다. 당연히 늘어요. 근데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온 외국인이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한국어를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내나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경험상 외국에서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원어민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가장 빨리 늘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남자친구, 여자친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틀린 게 있으면 고쳐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와주다 보니 당연히 영어가 늘 수밖에 없고요. 일반적인 원어민들은 얘기가 안 통하면 그냥 어느 순간에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의문문 정도는 만들어서 올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되고, 당연히 그 이상의 실력이 된다고 하면 영어는 좀 더 빨리 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나 돈이 많아서 영인 상태에서
2, 3년 동안 당연히 어학원에 비싼 돈 내면서 다닌다라고 하면 당연히 영어는 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늘려서 가야 되는데 영어 베이스가 없는 상태거나 아니면 스피킹에 있어서 조금 많이 부족함을 느낀 상태에서 온다라고 하면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영어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영어를 준비해서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수줍어 하면은 안 돼요.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조금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어학연수에 있어서 좀 독이 됩니다. 처음에 와서 당연히 영어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어학연수로 온 이유가 영어를 잘해지려고 온 거잖아요. 영어를 잘했으면 당연히 어학연수를 안 왔겠죠. 잘해지려고 온 건데 못한 상태에서 했던 실수에 우리는 좀 많이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성격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아직도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고치려고 더 노력하고 계속 말해야 돼요. 뭐 남미 친구들을 예로 들자면 이 친구들은 정말 말도 빨리 하고 말도 많이 하거든요.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두려움 없이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빨리 말하고 거의 멈추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을 때는 아, 영어 되게 잘하는구나. 나랑 왜 같은 레벨에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 친구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 문법적으로 좀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 친구들 다 영어 잘 해지거든요. 많이 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하면 안 왔어요. 잘 해지려고 온 거니까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원 다닐 때 많이 틀려야지 나중에 내가 정말 틀리지 않아야 할 때 안 틀려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를 간 목적을 까먹어요. 이 부분은 제가 워홀하고 어학연수 따로따로 이렇게 조금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어학연수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어학연수를 처음에 온 목적이 영어 실력도 늘리고 그 늘린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를 잡으려고 온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외로워요. 근데 이제 주변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대부분이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요. 물론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좀 문화도 비슷하고 상식적인 부분이 많이 맞다 보니까 쉽게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기주의가 아닌 조금 일본 특유의 개인주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처를 나중에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남는 거는 주변에 한국인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인들하고 술 한잔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야 될 때가 와요. 그때 아, 재밌게 잘 놀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내가 의미 없이 지냈던 시간들을 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갈 때 항상 친구들이 후회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제가 어학연수를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워홀하는 친구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어학연수 학생들이 외로워하는 거 플러스 이제 한국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로컬 식당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손님들 대부분이 외국인이고 여러 이야기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영어를 쓰게 되고 영어 실력이 많이 늘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워홀을 오는 학생들이 영어를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가져온 예산이 조금 타이트하다 보면
빨리 일을 구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좀 쉽게 일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해요. 당연하겠지만 그게 한국 식당이고요. 한국 식당에서 일하는 게 잘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게 본인들의 영어 실력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한국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팁 때문에 돈도 꽤 잘 벌려서 이거를 쉽게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뭐 이 돈 가지고 여행이라도 많이 다니면 뭐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그래도 좀 낫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프트를 받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쉬는 날에는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술을 마시는 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홀이나 어학연수를 오실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영어를 잘 준비하셔서 저같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해외 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